PTN 53 사이버 작전의 교훈 우크라이나 회복력 뛰어나 민간 시설에 대한 러 공격 저항만 촉발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SWP 2023년 4월 17일 마티아스 슐츠, 미카 케르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시 중 사이버 작전의 유용성에 대한 특정 가정을 시험할 수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 일제 사격이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탄력적인 사이버 방어자 앞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합동 사이버 재래식 전투는 불확실한 영향, 유출 가능성, 멜웨어, 개발 주기 및 운영 템포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구현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이버 능력과 전시 전략 사이버 전쟁에 관한 문헌은 일반적으로 군사 작전보다는 정치 전략 또는 심지어 범죄 목적을 위한 사이버 능력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전략적 사이버전 서사는 사이버전을 현대 사회를 위협할 차세대 전선으로 보았다. 참조의 지침 프레임 중 하나는 사이버 진주만 은유였다. 디지털 참수 공격으로 전력망이 중단되고 중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며 전체 경제가 물리적 군대 없이도 정지될 수 있다. 요컨대 사이버 작전은 재래식 무력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 전개에 따라 기대치가 축소되었다. 더욱이 물리적 전투와 폭력이 없는 경우 사이버전은 대부분의 현대 전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전히 간주될 수 있는 영토 획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 더욱이 디지털 수단에만 의존하여 적을 자신의 의지로 복속 유명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 목적시키기는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민간인에 대한 전략적 공격은 전쟁 승리 목표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며 현대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제어하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대해 조정하기가 어렵다. 전장에서의 사이버 능력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이버전은 운동적 충돌과 독립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독립형 능력이 아니라 기존 능력에 대한 보완으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사이버 작전은 합동 및 결합 방식으로 사용될 때 재래식 능력에 대한 힘 활성화 승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쟁에서의 사이버 작전은 반드시 전략적 효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에 대항할 수 있는 반격 능력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엑세이전트 악성 코드는 포병 사격을 유도하는 표적 장비에 침투한 후 포병 위치의 지리적 위치를 적군에게 유출하여 대포병 사격을 지시한다. 기존의 공격과 파괴적인 사이버 작전은 계획 시간과 작전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멜웨어에는 수명 주기가 있다. 먼저 개발, 테스트한 다음 적 IT에 배포하여 발견 및 완화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종종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 원칙적으로 방어자의 단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구성 변경은 멀웨어의 영향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 멜웨어는 총알보다 훨씬 표적에 특화되어 있다. 평화와 전쟁 사이의 사이버 역량 2014년경부터 사이버 기능의 하이브리드 또는 그레이존 특성이 많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해 내에서 사이버 활동은 전쟁의 파괴적인 힘으로 인식되지 않고 주요 목표가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및 정보 환경을 전복, 착취 및 형성하는 정보 경쟁 또는 전략적 경쟁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사이버 작전의 주요 효용은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범죄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절도 또는 조작이다. 이러한 작전의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 담론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중국 또는 북한의 사이버 국영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자가 장기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형태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이버 작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추세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다. 첫째, 유엔 헌장 51조 등 국제법에 따라 대부분의 사이버 작전은 무력 사용 또는 무력 공격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사이버 작전은 의도적으로 전쟁의 문턱이하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무장 또는 폭력적 보복이 확대될 위험이 없고 전쟁 자체는 훨씬 적다. 둘째, 사이버 활동을 둘러싼 규범적 내러티브는 2014년 크리미아 합병 이후 러시아가 이러한 기능을 적용하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통해 형성되었다. 2022년 러시아의 사이버 및 정보전 능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 작전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컴퓨터 비상 대응팀 서트유에은 전쟁 전반기에 1123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보고했다. 이는 전쟁 전 기간에 비해 사이버 활동이 3배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023년 1월 서트유에는 2194건 이상의 공격에 대응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추정 사례 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이버 작전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구원들이 예상한 대로 정보 수집은 전쟁에서 사이버 작전의 주 유틸리티인 것 같다. 러시아 정보부의 전장 준비는 2022년 2월 공세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재래식 공격 또는 디지털 공격을 알리는 정보가 미리 수집되어 러시아 연방 군사정보기관과 군대가 표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네트워크 정찰은 2021년 말에 질적, 양적으로 증가했다. 러시아 해외 정보국 SVR과 연계된 F2 취재어 자동 프로그램 그룹 노벨륨은 2021년 5월부터 이와 관련하여 다소 활동적인 행위자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관련된 위협 행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통신, 교통, 에너지, 국방, 행정 및 외교 시스템과 서비스를 손상시키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정보 활동에 관여했다. 프리벙킹 및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적대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러시아는 가수스 벨리 계전의 이유를 조작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자로 몰아붙이려고 시도한 텔레그램 및 트위터에 대한 여러 러시아 정보 작업이 포함된다.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비밀 실험실에서 생물학 무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써먹은 1980년대 재활용 이야기이다.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수행되면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 의해 신속하게 폭로되었다. 성공적인 해킹에도 결과는 불확실. 또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바이아셋 위성통신 공격은 몇 가지 흥미로운 교훈을 제공한다. 이 사이버 작전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위성통신을 차단하여 독일 폭력 터빈의 위성 모뎀을 비활성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사이버 작전은 기술적으로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및 정보 작전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나중에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위성 통신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주요 통신 수단이 아니라 중복 옵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공동 기동 사이버 작전은 어렵다.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 공격은 진행 중인 전술적 또는 작전적 기동에 직접적인 의미가 없는 민간 및 사회적 목표를 무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또한 2022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국가 F 행위자가 물리적인 군사 행동과 함께 사이버 침입을 수행했지만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함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 베이트먼은 러시아는 사이버 작전에 최적인 정확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것 같다. 라고 결론 지었다. 잘못된 전략, 불충분한 정보 준비, 기관 간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비밀 및 불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신이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지상군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사이버군과 재래식군은 동일한 합동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배워야 할 교훈은 사이버 및 재래식 작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이버 작전은 전략적 효과를 내지 못함, 공격 유형에 관계없이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주요 목적은 전략적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와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사이버 작전은 우크라이나 군대나 무기 체계를 파괴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반적인 의지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이 우크라이나인의 저항 의지 감소와 같은 전략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반대로 연구에 따르면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격은 적의 저항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하는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생성하는 깃발 효과를 촉발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해당된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사이버 및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재래식 공격의 초기 일제 사격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조지아에서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실패했다. 정보 운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25일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려는 러시아 최초의 사이버 및 재래식 공격을 받은 가운데 우리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디오 메시지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 작업 중 하나가 되었다. 이 37초 동안 세계는 러시아가 성공하지 못했고 싸움이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성공적으로 집결하거나 온라인에서 러시아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등 여러 목표를 추구하면서 정보 환경을 능숙하게 탐색했다. 적어도 서구 정보권에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주요 전쟁의 주요 심리적 목표 중 하나인 마음과 정신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IT 군대에 빠르게 합류하여 모든 종류의 러시아 정부 및 비즈니스 인프라를 해킹하는 국제 액티비스트 커뮤니티의 지원이 쏟아졌다. 그 결과 비밀로 악명 높은 러시아 국가에서 전례 없는 양의 자료가 유출되었다. 사이버 회복력이 핵심.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방어군은 러시아 사이버 작전에 맞서 싸우는 기술과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정부 네트워크는 와이퍼 악성 코드에 의해 삭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전시 사이버 노력에서 관찰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동하면 탄력성이 생기고 위협 탐지 속도가 향상된다. 이 서방의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및 위협 사냥 활동은 영향을 미치기 전에 많은 작전을 발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3. 사이버 작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어자가 민첩하고 다가오는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면 공격자가 더 어려워진다. 학습된 교훈. 러시아의 사이버 활동은 주로 중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 수집, 데이터 파괴 및 서비스 거부 공격에 중점을 두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사이버 방어와 사회적 회복력 덕분에 이러한 종류의 사이버 전쟁은 적어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아는 한 러시아의 상당한 전략적, 운영적 또는 전술적 이점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러시아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동을 일치시킬 수 없었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 실패로부터 배울 수 없고 다음 주요 전쟁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공하려면 유연성, 속도, 진보적 사고, 유용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 사일로를 줄이기 위한 간소화된 부처 간 프로세스, 연습 및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 영역의 국방 계획에는 범정부 및 산업계 접근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전시 사이버 작전의 경우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한 사이버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한 가지 가능한 조치는 네트워크 운영을 전자전, 정보 운영, 인텔리전스 운영, 적의 주요 통신 노드의 물리적 파괴, 명령 및 제어, 물류와 더 잘 일치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 과정은 광범위한 합동훈련이 필요하다. 정책 및 합동작전 기획자도 계획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한다. 사이버 작전은 정보 수집, 전복 및 정보 영역 형성에 유용하지만 결정적인 군사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사이버 작전의 효과는 표적에 따라 다르므로 군사 기획자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획자는 다운스트림 기존 작업이 업스트림 사이버 작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공격 체인을 피해야 한다. 나토에게 이것은 더 많은 합동 훈련과 잠재적으로 사이버 범위를 작전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티아스 슐츠. 마티아스 슐츠 박사는 SWP의 보안연구부서 부국장입니다. 미카 케어투넨. 미카 케르툰 박사는 SWP의 객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enhatebu@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